국방비가 작년보다 한화로 13조 원이나 늘어난 일본 자위대의 전력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진화하길 원하는 일본 자위대의 전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위대의 뜻은 자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 쉽게 말해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단체라는 거죠. 뭔가 어감이 이상하죠? 아무튼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헌법에 따라 군대를 보유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는데요. 일본 헌법 제2장 9조에 따르면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은 공격받았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단체가 바로 자위대죠. 하지만 옛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은 다시금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 2015년에 평화안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통과시키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는 평화안전법이 자위대가 다른 나라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공격받으면 자위대가 평화안전법을 명분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과 싸우게 되면 자위대가 개입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싸우고 있는데 자위대가 개입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은 평화안전법을 지지했죠. 게다가 수륙기동단이라는 해병대 같은 부대를 창설하고 국방비를 늘려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일본은 헌법과 별개로 힘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러시아 같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할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나라에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인데요. 일본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나라가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아예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한 건데요. 헌법이 규정하는 원칙을 넘어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의외로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쏴대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받고 자체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는 만큼 동아시아의 상황은 좋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다른 나라의 전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본이 본 우리나라의 전력은 병력 42만 명에 해병대 2만 9천 명, 군함 220척에 군용기 660개입니다. 일본이 살펴보는 항목만 봐도 알겠지만 일본은 해군과 공군을 주로 보는데요. 특히 공격부대인 해병대는 수까지 파악하는 만큼 실질적인 군사력을 해군과 공군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일본이 본 북한의 전력은 병력 110만 명에 군함 800척, 군용기 550기입니다. 군함이 800척이나 되는 게 놀랍긴 하지만 군함 대부분이 멀쩡할 리 없다는 건 아마 일본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북한은 워낙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상 저격여단 같은 특수부대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이 본 중국의 전력은 병력 97만 명에 해병대 4만 명, 군함 750척에 군용기 3030기, 핵 350발입니다. 다른 것보다 항공기가 우리나라의 4.5배라니 중국은 역시 머릿수에서 밀리는 일이 없네요. 그리고 병력이 생각보다 적은 걸 보면 알 수 있듯 일본이 본 중국의 전력은 동아시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만 본 거죠. 이는 다음으로 살펴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본 러시아의 전력은 병력 8만 명에 군함 260척, 군용기 320기에 핵 4495발입니다. 누가 러시아 아니랄까봐 핵을 무슨 포탄처럼 보유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일본이 본 대만의 전력은 병력 9만 4천 명에 해병대 1만 명, 군함 250척에 군용기 520기입니다. 헌병까지 포함해도 병력이 중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정말 힘겨운 싸움이 되겠네요. 일본이 본 다른 나라의 전력을 살펴봤으니 일본도 얼마나 세졌는지 살펴봐야겠죠? 일본의 작년 국방비는 5조 4천억 엔으로 한화로 48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방위비 인상폭은 1.1%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도에 들어서면서 무려 27%나 인상된 6조 8천억 엔을 달성했고 이는 한화로 61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연도 국방 예산으로 57조 원을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이 힘을 키우는데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죠. 이런 자위대의 정원은 15만 9천 명이지만 현재 병력은 15만 1천 명으로 8천 명 모자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모자란 8천 명은 예비군으로 부르면 그 즉시 응할 수 있는 즉응 예비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예비군이 적은 것보다 병력 모집에 있어 문제가 있죠. 일본의 청년들은 태평양 전쟁 이후 자위대 복무에 대한 열의가 높았던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자위대가 다른 일자리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임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방비를 27%나 늘린 만큼 자위대를 얕봐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자위대가 보유한 무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상무기입니다. 육상무기는 무반동포 2600문에 박격포 1200문, 야포 370문에 로켓포 40문, 대공포 50문에 전차 450대, 장갑차 980대에 기동전투차 160대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전차, 장갑차를 제외한 각종 포는 견인포뿐만 아니라 자주포도 포함한 숫자인데요. 여기서 기동전투차란 이상한 녀석이 나왔죠? 보병전투차는 여기저기서 들어봤지만 기동전투차는 뭔가 생소한데요. 이는 자위대의 16식 기동전투차를 의미합니다. 화력이 9식 전차와 비슷한 16식 기동전투차는 이름만 들으면 뭔가 강해 보이지만 같은 세대의 전차를 사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식 전차와 함께 굴릴 예정이죠. 아무튼 자위대는 야포, 로켓포를 합쳐서 총 410문을 보유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야포, 로켓포를 합치면 총 5,910문으로 자위대보다 14.4배나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차, 장갑차는 어떨까요? 자위대는 전차, 장갑차, 기동 전투차를 합쳐서 1,590대를 보유한 상황인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전차, 장갑차를 합치면 총 5,300대로 자위대보다 3.3배나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위대와 우리나라 국군을 비교하면 포병 전력에서 14.4배 차이가 나고 기갑 전력에서 3.3배 차이가 난다는 건데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자위대가 보유한 전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대가 굴리는 전투기로는 F-15J와 F-2AB 그리고 F-35A가 있는데요. 자위대는 F-15J 200기에 F-2AB는 91기, F-35A는 33기를 배치한 상황입니다. 이를 합치면 총 324기인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총 410기의 전투기를 보유했지만 문제는 그중 100기가 냉전 때부터 쓴 녀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기를 제외하면 310기로 자위대와 비교하면 약간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00기를 KF-21로 채워나갈 예정인 만큼 하루빨리 410기를 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위대가 보유한 군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대가 보유한 군함은 호위함 50척에 잠수함 22척, 소해함정 21척에 소개함정 6척, 수송함 10척에 지원함 29척입니다. 참고로 자위대의 호위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위함과 좀 다른데요. 자위대의 호위함은 구축함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고 호위함의 이즈모급 같은 헬기모함까지도 포함됩니다. 아무튼 군함을 합치면 총 138척인데요. 일본이 본 우리나라의 군함 수보다 적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군함을 실제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20척이 아니라 14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보다 2척 많지만 방심할 수 없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10척 보유했는데 22대 보유한 자위대와 비교하면 잠수함 전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원함을 20척 보유했는데 29대 보유한 자위대와 비교하면 군수지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공군과 해군 모두 자위대와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힘을 키우고 있지만 자위대도 마찬가지죠. 자위대는 국방비를 27%나 늘린 만큼 향후 10년 안에 세계적인 강군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상 자위대의 경우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호위함 2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지스 시스템이란 적 전투기나 군함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첨단 방어 체계인데요. 이게 있냐 없냐의 차이는 권총과 저격소총의 차이로 일방적으로 맞지 않기 위해선 필수나 다름없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맞고 싶지 않은 해상 자위대는 조기경보기 5기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조기경보기는 적 전투기를 미리 탐지해주는 만큼 해상 자위대에 있어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호위함 12척, 잠수함 5척, 초계함정 10척, 수송함 8척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추가로 헬기모함의 경항모 개장도 예정되어 있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25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공자위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항공자위대는 F-35A 40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F-15J 54기의 성능 개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국방비를 1조 4천억엔, 한화로 13조 원이나 늘린 만큼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는데요. 북한과 중국을 맞댄 상황에 중국까지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진화하길 원하는 일본 자위대의 전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